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간평사 경제학 공부를 저 경제학 짱박사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출제 경향 말씀드리고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런 식으로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간평사 1차 시험에서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제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말이 경제 원론이지 사실 미시경제, 거시경제까지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높고요.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랑 쉬운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쉬운 문제들을 먼저 잘 확실하게 공략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와 그래프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자, 꽈락을 면하는 게 많은 분들의 소원인데 기본만 잘 해주시면 쉽게 꽈락이 아니라 고득점까지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기출문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 경제학이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이렇게 나누는데요. 국제경제는 사실 국제무역과 국제금융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 교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장에서 교환하는 수요 공급, 미시경제학이고요. 국제금융이 이제 국가 간의 화폐가 들어가고 화폐의 교환 이런 거니까 거시와 좀 더 맥락이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비자 생산자 이론이라든가 ISLM 환율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난이도는 주로 이제 상중하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차차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영역별 출제 경향은 미시, 거시 요거 이제 두 개 같이 묶으면 거시 경제 파트로 하고 하면 반반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경제학 문제를 최근에 한번 살펴보면요. 계산 문제 비중이 좀 이렇게 절반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산 문제가 두려워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감정평가사는 숫자를 다루는 그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간단한 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워서 피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부딪혀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조금만 하시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효용함수. 여러분, 효용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루트. 이거 어떻게 됩니까? 느낌이 있으세요? x제곱 y 이거랑 xy 제곱 느낌이 있으세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x에다 루트를 붙이고 y 이렇게 더하기라든가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 현실에 동떨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탄력성 그리고 가격 규제하는 문제 자주 출제되고요. 그 다음 이제 비용 곡선과 관련한 이윤 극대화 그리고 장단기 관련해서 또 완전 경쟁 독점 관련한 가격 결정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또 게임 이론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내시 균형, 우월 전략 균형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성 공공재 피구세 관련한 문제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의 준비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토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 객관식을 요 파트에서 문제는 주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구나 그걸 제시할 텐데 그거를 패턴화 시켜서 반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멍하니 보거나 이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을 때 하는 거고 처음에는 직접 손으로 푸시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어느 경제까지 가냐면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찍기 경제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때 됐을 때 이제 그래프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는 직접 손으로 그리면서 계산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거시는요, GDP 관련한 문제라든가 ISLM과 관련한 정책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많이 나오고요. AS 모형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총수요의 충격이 왔다거나 오일 쇼크와 같은 어떤 네거티브한 충격이 총공급 측면에 왔다거나 AI와 같은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것들이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되니?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요 솔로 성장 모형이 은근히 자주 출제되고 계산 문제로 출제되니까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립스 곡선과 그걸 통한 인플레이션, 실업과 인플레이션 표현하는 거, 통화정책과 또 화폐 수요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보세요. 아시겠죠? 나는 말이야, 공무원 강의를 듣겠어.
회계사 강의를 들어야지. 안 돼요. 달라요. 그러면 뭐 행시 강의를 듣겠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간평사 전용 강의 출제 포인트가 약간씩 다르고 많이 출제되는 걸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여러분들 1차에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제경제는 주로 이제 환율과 먼델 플레밍, 무역과 관련한 관세 부과랑 비교 우위 요것만 하시면 돼.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나는 국제경제 통으로 날려야 되겠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 어떤 분이 합격수기에서 국제경제를 통으로 날렸다 하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게시판에도 저의 도움을 받아서 합격했네요. 근데 한 개 틀렸어요. 이런 분들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 개 틀렸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믿질 않더라고. 너무 잘 보서 아마 그런 것도 있는데 출제되는 포인트만 잘 공략하시고 반복하시게 되면 한 개, 두 개 이렇게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시간 안에 풀어오는 연습을 좀 하시긴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최근 트렌드는 뭐 늘 강조하는 거지만 계산 문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계 원리와 균형점, 어떤 정책에 대한 효과 자주 나오고요. 효용함수, 비용함수, 아까 말씀드렸죠. 무차별 곡선,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3차원으로 되어 있는 등고선의 모양에서 도출되는 거, 그거를 좀 잘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내려다봐서 등효용 곡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우리가 경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적화 아니겠습니까? 비용 극소화, 효용 극대화, 이용 극대화, 그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계산 문제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도 ISLM, ADAS 요거 자주 출제되잖아요. 장기와 단기 어떻게 되는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준비가 되면 실물 부족 모형이라 해서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이라든가 고주 정리, 게임 이론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가 시장이 좀 작동이 잘 안 되거나 시장이 봤을 때 효율적이지만 공평성 측면에서 규제를 가해야겠다라고 하면 가격 규제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 최저임금 같은 거 부과했을 때 사회 전체적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 자주 출제되니까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늘상 나오는 게 ISLM이라든가 개방경제 하에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고재병금 기억나십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정책이라 해서 변통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잘 체크하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요. 자, 효과적인 방법은요,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건 잘 기본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적응하는구나 한 다음에 이걸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모의고사는 뭐냐면 문제 자체가 객관식 문제랑 똑같아요. 근데 객관식은 내가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을 문제를 푼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의 문제만 골라서 풀잖아. 독점의 가격 차별을 본다 그러면 가격 차별 문제만 풀고 1급, 2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가격 차별 문제, 다공장 독점과 다시장 독점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게 느낌이 없다니까 까먹어요.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이게 말 그대로 처음에는 진도별 모의고사로 보시는 게 좋고요. 예,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전범위 모의고사로 당연히 보시는 게 좋아요. 학원에서 보면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긴 하는데 너무 시험에 임박해서 봅니다. 별로 좋지 않고요. 미리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학원에서 제 티패스 같은 것들을 열게 될 텐데 거기 보면 제가 이번에도 새로 할 겁니다. 하프 모의고사라 해가지고 40문제는 좀 버거워서 20문제씩 진도별 모의고사 해가지고 한 10회 분 정도 만들고 계속 누적해서 시리즈로 제공을 할 테니까 그게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부터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은 요쪽 나와 있는 요거라도 잘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학습의 원칙은 기출 중심으로 보시고요. 다른 기출 보지 마시고요. 제발. 중등 임용시험도 제가 거기 경작이 있어서 하거든요. 그 강의를 보면서 간평사 준비하면 될까요?
안 될 건 없지.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다른 시험, 보험 계리사 시험 대비 뭐 경작이 비슷하긴 하지만 뭐 회계사용 경작 하지 마세요. 2차까지 경작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1차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평 전용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기 걸로 체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단기, 장기, 중기 이렇게 전략을 잘 짜서 자기한테 맞춤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시경제학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무차별 곡선 파트가 많이 처음에 힘들어 하세요. 그걸 뛰어넘으면 그 뒤에는 한층 쉬워집니다. 거시경제도 ISLM 요거 할 때 좀 힘들어 하세요. 처음에 뭐 GDP는 어쩌고 저쩌고 개념 암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GDP에 포함되는 거랑 포함되지 않는 거 그거 잘 하시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물가지수라든가 수량지수 계산하는 거 요렇게 저는 2x2 매트릭스로 풀어드리잖아요. 요걸 통해서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고 빨리빨리 구하는 거 그것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거시경제도 그래프 하나에 ISLM, ADAS, 필립스 커브 거기에 이제 다 반영되니까 그걸 활용하시고 국제경제는 그냥 환율 관련한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 먼델 플레밍 모델 그것만 잘 보시고 언제나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렇게 먼델 플레밍 모델에서 고재 변금 그걸로 그냥 풀 수 있는 대다수 문제가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늘상 기본 강의 들으시고 객관식 풀고 그 다음에 약간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걸 보면서 연도별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보는데 모의고사 보시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약간 보시긴 보스대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시고 아니 과거 기출문제를 봤더니 너무 많이 봐가지고 거의 문제를 내가 암기했어. 이게 내가 암기해서 답을 맞추는 건지 실력이 올라가서 맞추는 건지 그게 헷갈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모의고사를 시간 재놓고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초반은 이제 기본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필기 노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프 같은 것도 처음에 직접 그리셔야 돼요. 손으로 계산 문제도 풀어 보셔야 되고요. 공식 용어와 경제학의 몇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기펜제가 무엇이고 보상수요 곡선이 무엇이고 이해 가시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러 가지 유튜브에 뭐 이렇게 들으면서 용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그런 것들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객관식 책이라든가 여기 출간된 제가 출간한 게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반복해서 보고 또 계산 문제랑 그래프 특강 같은 거 따로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계산 문제 그래프 특강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그걸 극복하시게 되면 우리가 훨씬 고득점 하는데 고득점 목표가 아닙니다. 예, 고득점을 하시려고 해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합격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페 뒤에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카페에다가 공부하는 상황 같은 것도 거기다가 알려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문제는 올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려주셔가지고 저는 이 문제 요렇게 접근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어떻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문제 띄고 올려서 이거 답은 왜 3번이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여러분께서 알려주셔야지 그걸 보고 아 어느 파트를 공부하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또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이제 한두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약간 전범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복하시고 자기가 취약한 파트 자기가 버릴 것인가 반복해서 극복할 것인가 그거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경제학 공부가 저는 두려워요. 약간 한 꽈락을 방지하면서 60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요, 기본이 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버릴 문제, 풀 문제 그걸 정해가지고 맞출 문제 매번 나오는 거 있잖아. 탄력성과 수요 공급 그리고 조세부가 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은 매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맞추고요. 매번 나오지 않는 문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꾸르노 과점 시장에서 반응 곡선 구하는 이런 것들은 난 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시험에 합격하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자주 출제되는 그래프나 내용 같은 거 반복해서 정리하시고
제가 유튜브에도 약간 뭔가 AI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핵심 요약 정리 같은 내용들도 정리해 놨거든요. 원샷 1, 2, 3이라고 아십니까? 게임 이론에 보면 원샷 게임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123개 토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요 토픽이 123개야.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한 5분씩 해서 각 토픽별로 제가 직접 강의한 것도 있지만 AI로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걸 한번 봐보세요. 저도 운전하거나 걸어다니면서 보긴 하는데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생각 외로. 그래서 약간 이제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AI가 강의하고 사람들은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요거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간 관리는 공부하는 장소는 늘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기 전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이 눈 뜨고 이렇게 자꾸 보면요. 눈이 피로해요. 그러면 체력이 떨어지고 지치고 하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경제학과 출신이고 경제학 뭐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게임 이론이라든가 비대칭 정보화의 여러 가지 아니면 외부성 아니면 코드 정리 등등까지도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복합적인 문제가 난이도가 꽤 있게 출제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나 수식 같은 것도 그냥 살짝 고득점 되시는 분들은 직접 연습장에 그리기보다는 허공에다가 AS가 상방 이동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되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제가 운영하면서 과거 간평 기출문제를 살짝 바꿀 거야.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 기출문제를 바꿔서 출제하지 않을 거고요. 아시겠죠? 자꾸 막 회계사 강의를 듣고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됩니다. 간평사 연도별 기출을 봐가지고 거기 패턴에 맞는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것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학원에서 T패스 강사별 T패스 같은 게 운영되는데 그거 신청하시면 다 들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정리하시고 어떻게 내가 내 수준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여기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카페에 올리셔서 상담 같은 거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계산 문제 계속 반복해서 속도를 빨리빨리 하시고 간단 미분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연산인데요. 제가 수포자라서 아닙니다. 이게 수식을 우리가 미적분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식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가 목적식과 제약식 하면 효용함수 앞에서 얘기했던 x, y 예산 제약식 해서 x에 지출하는 금액과 y에 지출하는 금액 요 안에 여기 MRS 가져오고 여기 PI분의 PX 해가지고 효용 극대화되는 x랑 y 값을 구하고 그때 효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구하는 거 거의 기계적입니다. 주어진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그거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직접 손으로 계산 문제 풀고 그림 그리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하려고 필기노트 없습니까? 저는 그림 그리는 게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는 시험은 처음에 그만큼의 아주 약간 귀찮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쉬운 문제 먼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빨리빨리 푸시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게 쉬운 거고 어떤 게 어려운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재놓고 문제 푸는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지으면 이거 제가 경제학 짱박사라는 책을 가지고 하거나 간평용 책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로 이제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보시고 중간중간에 복습 문제도 올려드리고요. 유튜브에 가보시면 유튜브에 그 위에 제 짱박사 경제학 짱박사 거기 가보시면 게시판에 퀴즈라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미시 거시 거기는 이제 뭐 재정학도 있으니까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올리거든요. 국제경제, 미시, 거시 뭐 이렇게요. 그럼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난이도는 골고루 제가 하고요. 선택지를 5개를 할 수가 없어서 4개 선택지밖에 안 돼요. 그 유튜브에 4개밖에 안 돼, 객관식 문제가. 그리고 밑에 해설도 이렇게 달아넣게 되는 것이고, 보통 많이 문제 풀 때는 700~800명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한 150에서 200명 정도가 푸는데, 어느 정도 정답을 많이 제출해서 자기가 맞췄다 틀렸다 나오거든. 그럼 저는 정답률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답률은 33%짜리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거기 댓글로 달아 드릴 테니까 과거 문제도 한번 보시면서 먼델 플레밍 모델, 효용 극대화 문제, 코즈 정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정답률 확인하시면서 아 이거 난이도 쉬운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푼 결과를 거기다 제가 댓글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바뀌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의 퀴즈도 약간 복습으로 좀 확인해서 풀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당연한 건데 연도별 기출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 정해서 풀어보시고 해설 참고해서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해설 되게 자세하게 깔끔하게 제가 책을 출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문제를 통해서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도 제가 도움될 만한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 계산 문제 중에서 요거 많이 틀리는 거, 힘든 거, 아니면 카페에 질문이 왔는데 이런 것들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려놓도록 할게요. 뭐 강의 중간에 어떻게 끼워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 심화, 기초를 반복하면서 모의고사 보시고 실제 시험 보셔서 합격!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요, 기출을 3회, 아니요, 저는 한 30회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처음에 꼼꼼히 보는 건 이제 3, 4회 될 수 있지만, 머릿속으로 괜찮은 건 사진을 찍거나 스스로 정리하셔서 계속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고득점 하려면 언제든지 이 계산 문제와 그래프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약한 거랑 다른 친구가 만드는 오답 노트라든가 필기 노트 보지 마세요. 나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맞춤화된 스스로 셀프, 내가 실수를 자주 하는 셀프로 스스로 문제를 오답 노트로 만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무튼 제 강의 듣고요. 많은 분들이 합격했고 때로는 쉽게 그래프 제가 또 이제 판서를 좀 깨끗이 열심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필기 따라오시면서 그리고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정리하시게 되면 쉽게 고득점 합격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게 되면은요. 그리고 요 하우패스에서 이제 계속 T패스로 운영을 할 테니까 그걸 중심으로 따라오시면은 경제학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싹 날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강의실하고요. 카페 그리고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